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까지 예외 처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마쳤죠. 그죠? 자, 이번에서부터 지난 장까지 하면, 웬만한 대학교에서 이제 자바를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보통 거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여러 대학생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습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급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바랭 패키지가 개발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자바랭 패키지와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랭 패키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오브젝트 클래스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대표적인데요. 아마 이 오브젝트 클래스하고 스트링 클래스는 제가 이 챕터를 좀 나눠 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큰 클래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 16장, 17장, 18장까지 자바랭 패키지를 그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는데 잘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많이 여기서 끌어다가 쓰셔야 될 거예요. 개발할 때도. 자,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랭 패키지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이제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바 닥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바랭 패키지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유틸 패키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패키지들을 찾아서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바랭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자바랭 패키지 같은 경우 임포트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또 따로 또 임포트 시켜주는 코드가 들어가도 또 얘도 디폴트 제어자처럼 그렇게 에러가 나, 아니 컴파일러 에러가 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자바랭 패키지는 어, 모든 아주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아주 기본적인 코드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함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따로 임포트 없이 사용 가능하다. 따로 또 임포트 코드 넣어주는 게 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외가 발생하니까. 자, 주요 클래스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번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오브젝트 클래스거든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는 11개의 메서드를 들고 있다라는 거 이미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메서드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즉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면접 때나 뭐 이럴 때 개발을 좀 했다. 그러면 보통 오브젝트 클래스하고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에 대해서 많이 실무진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클래스 우리 살펴봤죠, 그죠? 클래스를 메모리로 동적 객체 만드는 거. 그죠? 우리 예외 처리할 때 forName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봤고, 그리고 버퍼와 빌더, 스트링 버퍼와 빌더가 있는데, 자, 요 놈들은 스트링 클래스에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다 라고 해도 무방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스트링 클래스만 잘 써도 버퍼하고 빌더는 크게 뭐 문제 없지 않겠나 소개는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스 클래스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다 정적 메서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 매스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게 랜덤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는 포장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본 타입들이 있죠. 뭐, 프리미티브 타입 중에서 불린, 인트, 뭐, 더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객체화 시켜주는 그러한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걸 디테일하게 볼 거니까 이때 가면
박싱한다, 뭐 언박싱한다 이런 코드들이 나와요. 이 래퍼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쓰는 이유는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컬렉션 프레임워크 때문에 그래요. 그거 때문에 쓰니까 그냥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인데요. 한번 보죠. 뭐 조상 클래스 최고 머리 위에 있다는 거, 뭐 어떠한 클래스든지 간에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는 클래스는 없다 라고 제가 매번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굳이 익스텐즈 이거 그죠? 기억하시죠? 익스텐즈 이거를 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붙여준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즉 다른 뭐 여기에 A나 B나 뭐 이런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하지 않는다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생략을 하더라도 컴파일 시에 익스텐즈 오브젝트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11개의 메서드가 존재하며 어떠한 클래스에도 사용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그쵸? 다 상속받으니까 11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티저가 바로 이제 래퍼 클래스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상속 계층도를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또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클래스 오브젝트 얘는 JDK 1.0부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얘 위에 상속 계층도 얘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11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뭐 클론 이거는 복제하는 거고요. 자, 이퀄즈는 나중에 객체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값 비교를 하는 것처럼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고요. 파이널라이즈는 소멸할 때 객체들이 지시에 의해서 날아갈 때 이제 얻어내는 거,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겟 클래스 이거는 이제 현재 자기 자신의 클래스를 얻어낼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해시코드는 메모리에 이제 식별되는 번지로 이제 우리가 10진수로 이렇게 리턴해주는 값입니다. 이 중요한 게 해시코드 그리고 이퀄즈 그리고 클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웨이트 노티파이 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전부 다 스레드에서 우리가 동기화할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oString은 많이 오버라이딩 해보셨다 그죠? 그래서 요거 toString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트 요거는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작성하면 다 상속받게 돼 있다라는 게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우리가 최고 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겠죠. 자, 이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클론 메스도 봐야 되고, 이퀄즈, 해시코드, 뭐, toString도 봐야 되고요. 뭐, 그리고 파이널라이즈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스레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다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죠. 그것도 스레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아무튼 그거를 따로 빼서 그때 동기화 코드에서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11개의 메서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자바 닥스에서 가져온 거겠죠. 자, 닥스에서 이렇게 캡처를 떠서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메서드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며 어떻게 이게 과연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오브젝트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메서드가 바로 이퀄즈예요. 이퀄즈는 상당히 오버라이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메서드 원형인데요. 가보시면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 타입이다.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이다. 이건 곧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다양성입니다. 그죠? 다양성. 매개 변수의 다양성.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클래스도 다 올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이퀄즈의 오브젝트 이퀄즈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오브젝트 이퀄즈 메서드를 한번 보죠. 이퀄즈 메서드는 원론적으로 이 이퀄 현상과 동일한 결과를 리턴한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오브젝트의 클래스에 이 이퀄즈는 결과론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얘는 주소를 비교합니다. 주소, 어드레스, 메모리 번지죠. 메모리 번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뭐 유연산자가 하는 일은 하면서 수도 없이 언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연산자는 아무 이유 없죠. 그냥 메모리 공간에 오브젝트 클래스와 똑같은 이 붕어빵을 지금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각각 메모리 번지가 틀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불린 타입으로 여기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린으로 받아줬는데 오브젝트 1 equals 오브젝트 2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니까 얘 주소 비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U는 새로운 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다 틀려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 메모리 번지가 이게 100번지고 이게 200번지라면 틀리죠.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폴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꼴 연산 여기에 뭐 관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관로를 했으면 자 이렇게 이꼴 하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죠. 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이 이퀄즈 메서드는 무조건 주소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꼴 연산과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오브젝트 클래스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트링 클래스잖아요. 그죠? 예,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이러한 코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코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new 했어요. new 했는데 여러분들 스트링 가지고 이퀄즈 메서드 좀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new 했어요. new 했는데 메모리 번지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둘 다 생성이 되겠죠. 역시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봤어요. str equals str2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값이 true가 나왔네요. 원래는 false가 나와야 정상이죠. 맞습니까? false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오브젝트의 equals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equals는 주소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폴스가 나오지 않고 트루가 나왔죠. 왜 이런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실 텐데, 그렇죠? 스트링 클래스에서 equals 메서드는 문자열 요 값 있죠. 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끔 equals 오브젝트의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스트링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이 값들을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주소 비교하면 그거는 좀 무의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냥 주소가 우리한테 뭐 물론 뭐 중요하죠. 중요한 그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이제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는 이렇게 값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논리적 동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치죠. 자, A는 UA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A1 해서 UA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A라는 클래스가 우리가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클래스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들은 equals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지 않는다면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A equals A1 이런 무조건 false 나오죠.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 클래스처럼 주소는 틀려요. 이렇게. 맞죠? 주소는 틀릴 거예요. 주소는 틀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같아. 값이 같아요. 밸류가 같다라고 본다면, 아, 이거는 그냥 주소를 떠나서 간에 값이 같기 때문에 일단 같은 객체로 보자 이거예요. 같은 인스턴스라고 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제가 또 나온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같은 객체를 중복 저장하지 않는 그러한 계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제 비교하는 이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홍길동 같은 유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주소가 다 틀려요. 주소가 틀리지만은 일단 안에 있는 값이 같으니까, 일단 얘는 같은 객체로 보자. 이게 바로 논리적 동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논리적 동등 개념은 객체의 주소가 달라도 해당 클래스의 저장 값이 동일하다면 일단 같은 객체로 보자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이퀄즈고요. 그리고 하여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논리적 동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여 값을 비교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내용, 지금 요 내용이 스트링 클래스가 해놨다라는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는 안에 내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예제 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래스 A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int A라는 값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만들었다면 new 하면 얘는 무조건 비교하면 false 나오죠. 그죠? 왜? 주소 비교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equals 메서드를 자, 불린이죠. 불린 타입으로 자, 이렇게 equals 메서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받고요. O 이렇게 받았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코드 내부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A라는 이 값을 비교하는 코드가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가 A equals 뭐 A1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물론 값 비교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죠? A라는 값 비교하는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여기에 annotation override가 붙을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equals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A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두 개를 생성을 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A1 여기에다가 new해서 생성자가 만약에 하나 있다면 자, 10 이렇게 놓고요. 똑같이 A2는 new A 해서 요 10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A1. equals 그죠? equals 그리고 여기다가 A2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무조건 펄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값 비교하는 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바로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야, 값이 같으니까 비록 주소는 틀려도 값이 같으니까 일단 우리가 의미상으로 볼 때, 데이터로 볼 때는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논리적 동등이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equals 메서드를 우리가 user define 클래스, 즉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equals 메서드예요. equals 메서드. 이해가십니까? 이게 equals 메서드고요.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 강의 요까지 이퀄즈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요 나오는 이제 메서드 중에서 해시코드에서 또 논리적 동등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이퀄즈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봐야
해보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비로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해시코드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이퀄즈 메서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퀄즈 우리가 많이 쓰는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 메서드들은 대다수가 이 이퀄즈 메서드를 다 오버라이딩을 해놨습니다. 왜냐? 일단 논리적으로 동등을 하니까 이 메서드들을 이제 전부 다 오버라이딩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뭐 실례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니죠. 요거죠. 자, 인티저 클래스 있죠. 인티저 그리고 더블 클래스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포장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런 클래스들도 전부 다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다 해놨어요. 아시겠죠? 이 오버라이딩을 다 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야 값 비교를 하더라도 값 비교를 우리가 개발자가 순수하게 이제 값 비교를 할 때 이퀄즈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바로 이퀄즈 메서드다. 딴 건 없다. 이게 이퀄즈 메서드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 동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오브젝트의 이퀄즈입니다. 논리적 동등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뭐 논리적 동등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정리를 오늘 이번 강좌에서 정리할 거는 자, 원론적으로 이퀄즈 메서드, 오브젝트 이퀄즈는 주소 비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는 값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저 디파인 클래스에서는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론 강의를 하고 마치고 자,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예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